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우리 정토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발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도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아직도 그 과제를 다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육상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와 정액제가 혼합되어 있던 종전의 분리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6월부터는 무선 주파수 인식 방식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용의 음식물이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조례가 이제 목적 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제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도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과소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량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평택의 바이오센터로 이송 처리해서 거기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는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에코센터에 연간 얼마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고 처리 비용이 얼만큼 듭니까? 2022년도 현재 약 1256톤을 처리했고요. 처리 비용으로는 11억 8,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에코센터에 처리하는 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민간에서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예, 그런 업체에다가 그 각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오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는 안성시에서는 별도로 처리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예산적인 측면을 좀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 추계가 별도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본 의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보면 2호에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전용 봉투하고 전용 수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조금 지원인데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 주택 거주자가 감량기기를 설치를 할 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1가구당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여 30만 원 한도로 한 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 한도라고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기구를 보니까 보통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안성시의 인구를 보니까 9만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아파트들도 다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 뭐 대략적으로 한 1만 세대 정도라고 보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보시면 제8조 보조금의 신청 사망에 보시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신청을 한다라고 보면 5년마다 300억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60억 소요가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2항에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도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일단은 가구에 지원하는 비용을 보더라도 연 6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용 봉투, 전용 수거 용기, 뭐 그다음에 지도 점검 실시하는 뭐 인건 비용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좀 더 넘겠죠. 근데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금 현재 음식물을 에코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비용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이제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수익을 보니까 한 4억 정도는 다시 들어오는 셈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한다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로 저희가 쓰는 비용이 뭐 음식물 봉투를 만드는 제작 비용 뭐 상계가 된다라고 보면 그냥 한 11억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11억과 60억 이상이 되는 돈이 과연 이게 예산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실효성적인 측면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사업을 또 실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 60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 나간다라고 보고요. 이게 너무 소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공장이나 이제 학교, 뭐 식당, 뭐 이렇게 집단 급식소 이렇게 해서 여기들도 사실은 다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양이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대 실시를 하면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라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게 이제 제 5조에 보니까 감량기기에 대해서 이제 설치 및 운용 기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1번에 보시면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3호에 보면 2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굳이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담당 집행부에다가 세 가지 질문하시겠다고 해서. 아닌데요. 네. 답변하셔도 돼요. 네.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드릴게요. 이제 그 5조의 3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제라고 돼 있는데요. 음식물 그 감량기기에는 크게 뭐 나눈다고 그러면은 미생물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또 건조 발효를 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또 이제 3호와 같이 음식물을 분쇄해 가지고 오수하고 같이 이제 배출하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디스포자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그 처리 효율상에서 이게 전량 오수로 배출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게 하수 사업소 하수도 종말 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그거에 대한 감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법으로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아마 100이 나오면 80%는 전량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20%만 간신히 해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 권장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 물론 무슨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걸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 의원이 이제 여러 자료를 이제 한번 봤는데요. 이제 음식물을 이제 분쇄해서 오수와 함께 하는 게 기존의 방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 이제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분쇄를 하면 그 오수관으로 나갈 때 막힌다. 막히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문제로 돼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막히는 건데 단순한 건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 처리장의 운영에 영향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오수관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배설물이 나가는 것까지 같이 다 오수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오염 부하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리는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술적인 그 감량 기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특정 기술에 한정해서 한다면 이게 특정 업체가 정해진다라는 특혜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이런 기기 설치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많지는 않지만요. 일부 지자체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유사 조례를 통과시키고 현재 준비 중인 저기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준비 중인 데도 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장점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가정용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현재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공공처리시설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도 옛날에 제가 업무 처음 볼 때는 음식물 처리 공공처리시설 없었습니다. 민간 위탁 처리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주 아파트에도 뭐 했었어요. 그런 걸 좀 용량 큰 걸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준다고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일일이 장점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일일이 밖에 나가서 처리를 이제 수거통에 집어넣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편리성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뭔가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유지 어쨌든 관리가 그리고 또 이제 시설 기계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좀 악취 같은 경우도 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그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인가요? 에너지를 사용하죠. 에너지 전기 이제 유지 비용이 좀 들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아는데 분들한테 여쭤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발효 건조 퇴비화를 하게 되면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정에서 굉장히 편리성만 있다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우리나라 가정들이 많이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거 예전에 잠깐 쓰다가 안 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예산 문제, 우리 안성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도입했을 때 가정의 편리함을 조금 더 부여시켜 주지만 에너지도 사용해야 되고 전기세도 어쨌든 건조면 전기도 꽤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시에서는 이거를 혹시 이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요 소형은 저기 부장님이 이제 해주셔서 저희도 검토인데, 부장님의 입법 취지라든지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저희도 뭐 이게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뭐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신중히 정책을 이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어쨌든 예산 운용의 적절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에코센터에 연 11억 정도를 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그 관련돼서 일단은 그 이번에 이제 보류됐던 안건을 다시 이제 그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된 그 경과 관련돼서는 우리 저 정토근 부의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약간 그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 에코센터로 넘어가고 있는 음식물 양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양과 금액을 주셨습니다. 22년도 거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1년도에 비하면 약 2억 원 정도 그 음식물 처리 비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21년도가 10억, 약 10억 6천만 원입니다. 10억 6천만 원이고, 지금 이제 22년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 에코센터에 내는 처리 비용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코센터까지 갈 때까지의 그 음식물을 수거한다거나 그 운반 비용, 그 차량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담아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관실 의원님께서 그 1년에 60억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시면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감량기계는 가족 원수가 많은 곳 우선. 처음에는 1년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그 세워서 그 금액이 소진될 때 예산 소진 시까지로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막 신청하게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뒀던 거고요. 금액을 두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금액은 그 이제 신청하는 그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예산 그 상황을 좀 봐서 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을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그 정액을 딱 정해놓는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또한 이것이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면 아까 그 이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50%라는 돈을 그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지원하는 금액에 내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집에서 그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 지원을 요청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60억이라는 말씀은 전혀
해당이 좀 가당하지 않은 얘기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음식물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놨다가 불편하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잘 활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인근 거를 잠깐 조사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안성시 자치 안성 일단 신문 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안성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안성 시민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배출량은 28.9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성상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안성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률 또한 전체 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량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건조식과 그 발효식이 있는데, 건조식은 음식물이 25% 이하로 줄여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고 그 발효식은 약 4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사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 봉투도 절감될 수 있고, 아까 수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안성시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안성 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인근에서도 지금 처리해서 충북 청주시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쓰레기 처리기로 기기의 가격의 80%를 보조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최대 보조 금액은 70만 원까지 달하고요. 주택을 대상으로 15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가 26%를 감량했다고 우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여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 병합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원하는 가격 시켜달라고 안 하고 일단 그 병합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병합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이걸 다시 넣게 된 그 준된 이유는 저희가 상위법령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이제 넣고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그 다음에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반환의 그 조건까지 다 넣었습니다. 해서 이 절차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또한 아까 또 말씀하신 이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 이거를 보관할 때 악취, 나고 있는 그 악취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특히 특혜성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등록된 제품, 그 우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서 사업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위법이 같다 해서 통합한다면 조례에 그 약간 간단 명료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하는 취지와 많이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서 우리 감량기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한 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우리 이게 보류 의견 낼 때는 지금 그 병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보류 의견을 냈던 건데요. 우리 저 자원순환과장님 그 관련돼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음식물 관련 제가 이제 그 음식물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이게 조례가 당초에는 이제 조례가 여러 가지 계속 많이 생길 경우는 혼선도 있고 관리에 좀 애로사항도 있으니까는
유사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시켜서 먼저도 한번 개정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하죠. 병합이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저기 네. 지금 현재 다른 타 시군도 의정부, 수원, 남양주, 광주, 성남시도요. 이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게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평택, 안산, 구리시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요.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하는 거라든지 환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하면은 오히려 정의와 목적 이런 부분들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조례로 네,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셨던 부서 의견은 그때는 없었던 건데 그때 말씀을 주신 건가요? 당초에는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대한 건 당초 서류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좀 약간 좀 끝으로 한 오해가 가지만 있으셨던. 더 예,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네, 예. 위원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분쇄해서 오수관로로 나간다면 따로 뭐 음식물 쓰레기에 모아놓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동시에 분쇄해서 오수관로로 간다면 그 처리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수관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 오수관로로 직접 배출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 되는 곳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일면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안성에 있는 축협 그 마트 앞에 있는 그 상가 요식업 상가가 있는 그 상가 일대 지역도 오수관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그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에 다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수관로 공사를 우리 여기 이제 전문위원으로 오신 고상현 전문위원이 그 하수 쪽에 계실 때 그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오수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수관로가 확보되고 난다면 그 분쇄식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서 더 깔끔하게 처리를 될 수가 있지만 현재로 우리 안성시가 지금 현재 그 발생되는 그 음식물 처리기가 분쇄기를 쓴다면 지금 현재 그 하수 종말 처리장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지금 건조식과 미생물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넣었으니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업체가 아닌 그 업체는 그 선정을 나라장터에 등록된 그 업체들로 인해서 네, 검증하고 그 신청하는 시민이 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 그 뭐 지금 관련된 원안 가결을 우리 그 정토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예,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송석근 자원순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1항에 대한 조례 심사 멘트를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